네, 오늘 짱탑10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뭐 주도 섹터가 다시 좀 두드러지게 움직임이 나옵니다. 반도체, 조선, 2차 전지 같은 종목들인데 저희 오늘 좀 키워드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HBM이냐 유리 기판이냐 사실 이렇게 나누는 게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유리 기판이 HBM을 많이 쌓는 것에 필요하니까 다만 이제 테마가 좀 달라져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시선과 이쪽에 대한 시선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리 기판이 최근 들어서 급등세가 강하게 나오고요. HBM도 기간 조정을 반년 정도 겪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더 매기를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상반기에 그쪽이 HBM일까요? 유리기판일까요? 저는 올해 여기 같이 갈 거라 봐요. 여기다가 하나만 좀 여기다 플러스 하면은 어디예요? 액침냉각. 네? 액침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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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이 안 좋나요? 액침냉각. 네. 아무래도 과열 문제가 최근에 많이 두드러지다 보니까. 과열이라기보다는 발열 문제는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고, 네. 근데 그게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게 그러니까 과해져서 이게 과열로 가냐 그게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회로가 됐든 전자제품이 됐든 이게 전기가 이동을 하게 되면은 열이 자연적으로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발열은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발열을 조절하냐 못하느냐, 그게 이제 과열로 가냐 안 가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액침냉각 같은 경우도 앞으로 같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HBM하고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그냥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국집 비유를 하게 되면은 중국집이라는 그 반도체라는 중국집에 가게 되면은 그 안에 유리기판도 있고 HBM도 있고 액침냉각도 있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 짜장이 좋아, 짬뽕이 좋아, 뭐 울면이 좋아 뭐 이런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비유해서 정말 죄송한데 뭐 그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가지고 음식에 좀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같이 가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느 걸 할까 뭐 선택의 여지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잘 보세요. 유리기판에 어차피 HBM이 장착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장착이 돼서 가동이 되게 되면은 네. 발열 이슈가 있고 그러면 이 발열 나중에서 액침냉각 기술이 또 적용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뭐 당연히 HBM, 유리기판, 액침냉각 다 좋죠. 그런데 그 실적에 기반한 밸류에이션의 레벨은 좀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이쪽은 실제로 지금 팔고 있는 거고 유리기판은 아직 상용화 전이고 액침냉각은 유리기판보다 더 멀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쪽에 대한 투자가 맞는 건지. 이거를 죄송한데 또 음식에 좀 비유를 할게요. 제가 잘 가는 식당이 있어요. 네. 근데 원래 먹던 메뉴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매출이 증명이 된 메뉴잖아요. 네. 그거 먹다가 어느 날 보니까 신메뉴가 나왔어. 그게 맛있어 보여가지고 먹고 싶어요. 그걸 먹게 되면은 이제 유리기판이 그 개념이 되는 거죠. 아직 매출은 안 나왔어요. 그러나 신메뉴를 주시는데 이게 반응이 좋아서 앞으로 매출이 잘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결국 더 얇게 성능은 업그레이드. 앞으로 이런 트렌드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이제 유리기판도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봐야 되겠죠. 네. 지금 너무 많이 올라온 구간은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매수가 가능한가요? 유리기판 말씀하신 거죠? 네, 유리기판 중에서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단계적으로 좀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의 특징이 쏠림 현상에서 훅 몰려가는 게 특징이다 보니까 단계 좀 급등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토모큐브라는 회사가 있어요. 요거 이제 유리기판 검사 장비 기업이라서 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차트를 보게 되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유리기판 내에서 뭐 조정시 매수 관점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매수한다. 그러면은 토모큐브 같은 회사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지금 좀 덜 오른 종목. 아니 덜 오른 종목이 아니라 상당히 안정적으로 완만하게 우상향. 네. 급등이 아니라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완만하게 우상향하고. 지금 사실 SKC나 필옵틱스, JNTC, 뭐 HP 테크놀로지 이런 유리기판 테마에서 계속 오래 남아있던 종목 외에도 ISC가 테스트 소켓 업체인데 네네. 사실 유리기판 쪽으로도 일을 잘하고 있거든요. 또 국책 과제 선정도 됐다라는 소식이 오늘 전해졌는데 ISC는 어때요?
ISC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게 ISC도 일단은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이게 적극적 유리기판 모멘텀만 반영이 되느냐 아니면 반도체 영향을 받느냐 여기에 또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ISC뿐만 아니라 이오 테크니스 같은 경우도 TGV 공정에 이제 뚫는 장비 요 관련돼서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 이오 테크니스도 그렇고 이제 ISC도 그렇고 이 유리기판적 모멘텀이 있긴 한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 흔들 때 같이 흔들린 거 보니까 반도체 영향도 같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ISC하고 이오 테크니스 같은 경우는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은 좀 반도체가 안정을 찾을 때 그때 좀 같이 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옵틱스가 됐던 SKC가 됐던 방금 말씀드린 토미큐버가 됐던 좀 선택과 집중을 일단 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HBM 쪽에서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어떤 종목이 되겠습니까? 아, 글쎄요. HBM 뭘 봐야 될까요? 지금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건 YC 보고 있거든요. YC 보고 있는데 근데 제가 지금 YC 보고 있다는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서대 조금 왜 이렇게 망설였냐면은 제가 가끔씩 신상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HBM이 가게 되면 또 새로운 종목 시장에서 발굴해낼 거거든요. 물론 기존에 있던 종목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닙니다. 안 좋다는 것들이 아니라 항상 시장에서 새로운 종목들 뽑아낼 건데 그 종목이 뭐가 될까라는 게 참 저도 이렇게 막상 떠오르지 않다 보니까 좀 약간 망설였는데 어쨌든 지금은 개인적으로 YC라는 종목 일단은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장비 안에서 YC 보고 계시고 오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흐름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국내 반도체 투톱이 그래도 엔비디아랑 디커플링 되면서 엔비디아 떨어지더라도 잘 가는 날이 네네. 종종 있었거든요. 오늘은 하이닉스가 2%대 상승이고 아 이게 20만 원 한번 뚫어줄까 말까 하는 그 구간이에요 지금. 지금 하이닉스를 좀 본다면 네네. 기대 수익이 날 수 있겠습니까? 하이닉스는 뭐 관점이 안 바뀌었어요. 계속 매수 가능하다는 네. 관점에 계속 말씀드리고 지금도? 있고, 네. 있고 그리고 방금 지적 잘해 주셨는데 반도체 같은 뭐 좋아졌다라기보다는 1월달 들어서 신년 효과로 인해서 상승이 나온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잠시 금리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흔들렸다가 또 금리 이슈가 어젯밤에 이제 아시겠지만은 또 이제 물가 지표 발표가 되게 되면서 또 안정을 찾으면서 또 이제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그 ICT 수출 요 같은 경우 HBM이 또 많이 팔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보다는 또 하이닉스 쪽으로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쨌든 기술주가 조정을 받긴 했지만은 1월달 들어서 미국과는 약간 디커플링 되고 있다는 점들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근데 그 속에서 반등해 나가는 높이를 보게 되면 은근 삼성전자도 살짝 기대는 했었거든요. 근데 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하이닉스가 좀 더 강한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여전히 계속 하이닉스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반도체 투톱은 사실 조금 리스크가 있는 게 지금 중국이 정말 문제예요. 일단 D램 거기서 엄청 공급하죠. 네네. 인재 유출 얘기까지 있거든요. CXMT 창신메모리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인재 다 유출해 가고 있다. 그러면은 국내 반도체 앞으로 좀 타격은 없겠습니까? 이게 참 그렇죠. 인재들이 빠져나가는 게 참 안타깝죠. 근데 사실 직장인이 미생에서 나왔던 나왔던 내용, 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봤던 내용인데 직장인이 뭐 승진하고 이제 월급 올라가는 게 어찌 보면은 낙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인재들이 조금 더 좋은 대우를 바라는 건 사실이고 너무 애국심에만 기대서 하기에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게 맞지만요. 네. 그래서 아마 계속해서 이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나은 대우라든지 그리고 발전 속도라든지 없게 된다라면은 인재 유출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중국이 좀 맹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맹추격을 하게 되면서 중국에도 우리가 드림을 판매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못 하게 되고 그러면서 매출에 타격을 받게 되고 중국이 공급하게 되면서 공급 가격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리스크 요인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도 하이닉스처럼 HBM에 대한 매출 비중을 늘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브로드컴 쪽으로 메인 공급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엔비디아에서 브로드컴까지 만약에 못 잡게 된다면은 삼성전자는 정말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계속해서 그 삼성전자가 브로드컴과 어떻게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체크를 저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한테 좀 가장 중요한 돌파구 지금 브로드컴향 HBM 매출이다라고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 반도체 업황이 아무리 좋더라도
경기가 안 좋으면 못 가잖아요. 맞아요. 내일 네. 그 미국의 이제 CPI 지표가 오늘 발표되고 내일 이제 시장에 적용이 될 텐데요. 네네. 그에 대한 우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단은 네. 그래도 괜찮겠지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뭐 산불이라는 변수가 있지만은 그게 반영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거거든요. 걸릴 거기 때문에 아마 적어도 내일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하게 된다라면은 시장이 조금 안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아마 오늘 같은 흐름이 내일도 또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좋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네.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부합 정도 나올 거다. 괜찮을 거다. 한번 지켜보시죠. 자, 2차 전지 넘어가겠습니다. 2차 전지 종목들 최근에 자꾸만 눈에 띕니다.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삼성 SDI, LG 엔솔 같은 셀 업체들 외인 기관이 최근 들어 종종 담는 모습 보이는데 일단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1분기 실적 전망치를 지금 좀 다 낮게 잡았어요. 왜냐하면 4분기까지도 너무 부진한 실적이기 때문에 이제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다는 것은 기대가 낮아졌으니 조금만 좋아도 주가가 크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너무 좋게 봐준 거 아닌가요? 아, 이것도 좋게 본 건가요? 4분기 적자에서 1분기 적자 안 날까요? 1분기까지는 뭐 수익성이 좀 계속 악화가 지속될 수도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긴 합니다. LG 엔솔 네. 지금 반토막 났잖아요. 네, 반토막. 반토막이잖아요. 삼성 SDI도 반토막, LG 화학 정도만 그나마 지금 소재단이라 선방을 해주고 있는 건데 어제 에코프로 BM이 급등한 얘는 또 이유가 화학 부분 있잖아요. 화학 부분. 네, 에코프로 BM이 급등한 이유가 네. 중국에서 테슬라 모델 Y 7월까지 다 완판됐다. 누적 주문량이 20만 대가 넘었다. 이 소식인데 이 호재가 이제 아직은 뭐 사실화된 건 아니지만요. 2차 전지단에 좀 긍정적인 바람을 불어 넣어줄 수 있을까요? 아니 좀 기다리세요. 더 기다려야 돼요. 네. 제가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2차 전지 내에서 가장 대안이 될 만한 종목이라 그동안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다리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장세가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대형주 장세로 넘어가느냐 지금처럼 중소형 장세로 가느냐 요 관점인데 만약에 중소형주 장세로 계속해서 가게 된다면 그러니까 2023년도 11월 달에 공매도를 금지를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반도체 소부장이 먼저 움직이게 되고 중소형주 장세가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잖아요. 대형주 장세라기보다는 이 흐름이 바뀌어야 됩니다. LG에너솔루션 그리고 어제 테슬라 이슈 긍정적인 건 사실이에요. 정말 좋은 소식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2차 전지는 중소형주라기보다는 대형주 섹터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어쨌든 지금의 중소형 장세가 아니라 대형주 장세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 가서 아마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기점이 전 3월 달에는 공매도 재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매도 재개를 하게 되면은 작년 많이 오른 섹터들은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저평가입니다. 그럼 그쪽으로 공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공매도로 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주가 위치 그리고 투자 지표를 봤을 때 저평가되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자금이 이동하는지 우리가 좀 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런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어디로 갈까요? 2차 전지.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대형주 장세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때 가서 봐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또 되게 신기한 게 공매도 재개 시기랑 실적의 반등의 기대감이 있는 시기랑 네네. 또 겹쳐요. 2분기부터 바닥 딛고 턴어라운드 이야기 나오는 게 그 저가형 전기차 신차 모델이 올해 되게 많이 나올 예정이거든요. 네네. 많은 기업들에서. 지금 전기차가 화재 위험성도 있는데 가격까지 비싸면 당연히 수요는 없겠죠. 근데 뭐 3천만 원대, 2천만 원대 이렇게 저가형 모델이 나오면 유럽 쪽에서 신차 판매량도 늘어나고 북미 쪽에서 지금 SUV 쪽 잘하고 있으니까 같이 이제 판매량이 늘면서 실적 개선 될 거다. 물론 가격은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P는 네. 고정이고 Q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익성 개선이 될 거다라고 지금 기대가 나오는 구간인데 그러면 공매도 재개 시기 맞춰서 실적 개선 기대감 맞춰서 2월, 3월 초부터 좀 매수를 해야 되나요? 글쎄요. 저는 그냥 조금 이제 그냥 저는 확인을 하고 싶어요. 그냥 확인 후 그냥 대응을 하고 싶다는 말씀 주셨고 그리고 비싸도 팔립니다. 보조금 주고 그리고 딜러들한테 인센티브를 좀 더 주게 되면은 팔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가격이 더 싸면 좋긴 하지만은 가격이 비싸도 팔릴 수가 있는데
결국 싸든 비싸든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 제가 볼 때 그게 관건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쌓아야 수요가 있는 거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싸면 더 많이 살 수는 있겠죠. 네. 그러나 중요한 건 만약에 전기차가 싸다고 하더라도 아까 전에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뭐 화재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놓고 있는 휘발유 주식 경유 가격이 더 싸다면 내연기관차 매력이 있다면 굳이 옮겨갈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물론 이건 성향의 차이인 건데 뭐 전기차의 가격이 싸고 매력이 있다면 그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런데 기존에 내연기관차 이용하고 있으신 분들이 굳이 전기차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게 매력적이라면은 가격이 싸더라도 안 넘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뭐 그런 걸로 이제 대답을 대신 해보고 싶고 그리고 지금 이제 트럼프 들어오고 난 다음에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결정이 된 게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확인이 좀 필요한데 지금 잘 보세요. LG 에너지솔루션이 이번에 적자가 났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났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전기차도 보조금을 지급 안 하게 되면 북미 쪽에서 적자가 안 날까요? 적자 납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자신감을 내비치는 거예요. 지금 현대차 포함해서 2등, 3등, 4등, 5등 업체들은 보조금 안 주잖아요. 다 적자입니다. 다 손해보고 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이 계속 유지가 될 건지 아니면 이게 만약에 철회가 되게 되면 그 영향이 최소한 2개분기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굳이 우리가 뭐 퍼스트 무버가 돼서 갈 필요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건 어때요? 그 기존에 있는 물량을 우리가 중국한테서 뺏어오는 거죠. 지금 유럽에서 중국차 관세를 굉장히 많이 부과하고 있고 또 친환경 규제 정책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기업들이 무조건 내연기관차의 판매량을 줄이고 전기차 판매를 늘려야 하는 상황인 건데 안 그럼 그 기업도 정부로부터 세금을 맞으니까요. 근데 제가 전기차 얘기하면서 2000년 얘기하면서 유럽 얘기를 왜 안 할까요? 왜 안 하세요? 미국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미국 그러니까 판매량이 중요하죠. 미국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 얘기를 안 한 거죠. 아, 물론 그게 도움이 되긴 하지만 네. 시장의 시선은 유럽이 아니라 미국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이 참 얄미운 게 그때그때 다르고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참 대응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전기차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시선이 유럽이 아니잖아요. 미국만 계속 바라보고 있잖아요. 트럼프 계속 바라보고 있잖아요. 머스크 계속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미국 얘기만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쪽보다는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변화가 발생이 되고 판매량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그리고 중국과 관계가 어떻게 되고 그래서 이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센티멘트 개선에 대한 기대는 조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기대는 하고 있어요. 네. 자율주행 쪽 좀 보면요.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을 하자마자 우리 자율주행 규제부터 완화하겠다. 이런 신호를 보냈잖아요. 그 테슬라에 대한 시선이 지금 계속 긍정적인 것도 규제 완화 부분에 있는데 국내 오늘 자율주행 종목들도 함께 눈에 띄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은 취임식까지만 바라봐야 될까요? 아니면 대세잖아요, 자율주행이. 네네. 계속 2025년도에 끌고 갈 만한 섹터입니까? 계속 갈 거라고 봐요. 갈 거라고 보는데 단지 지금의 하드웨어 중심이었던 자율주행차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테슬라라든지 중국 쪽의 자율주행차의 운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거의 뭐 완성도가 99.999%라고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하드웨어가 완벽하게 구축이 된 상황들 속에서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인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결국 그거잖아요. 레벨 3, 레벨 4, 레벨 5 쪽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더 크게 작용이 된다고 보거든요. 이 자율주행 얘기 나오게 되면서 오랜만에 슈어 소프트 테크라는 종목이 강세를 보였다라는 것들이 네.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좀 더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도 하드웨어가 먼저 따라와야 소프트웨어 매출도 붙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뭐 하드웨어가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드웨어 매출이 안 뜬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어떤 그 자율주행이라는 어떤 카테고리를 봤을 때 하드웨어적인 부분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하드웨어 어떤 완성도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완성된 것보다는 완성해 나가면서 기회가 있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시선을 좀 돌리지 않을까?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율주행은 2025년도 끝까지 보자. 마지막으로 조선 체크해 보면요. 아, 조선 너무 좋아요. 계속 신고가 가고 수급도 잘 네. 붙고 조선 근데 너무 손이 안 가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근데 계속 좋다는데 뭐 이 구간에서 사야 되는 건지 네. 실적은 뭐 너무 좋아서 실적 뭐 엄청 HD 좋죠. 라인들 한화 오늘 삼성중공업도 급등 나오죠. 네네. 영업이익이 무려 네. 세 자릿대로 막 다 급등을 지금 하고요. 네. 여기서 보시면은 네. 자 3분기하고 4분기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네. 퍼센테이지가 달라요. 어마어마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온지 아실까요? 왜 그러죠? 인건비는 줄고 수익이 늘었나요?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2022년도부터 2022년도부터 2023년도에 한번 잘 보자고요. 그때 당시에 LN에서 수주 받을 때 어떤 얘기 했었죠? 질 좋은 수주, 돈 되는 수주, 네. 수익된 수주 고부가 얘기했잖아요. 가치. 네. 그죠? 그게 수주 받으면 바로 반영이 될까요? 아, 뒤늦게 반영이 그죠? 되죠. 이거를 그 선주가 발주를 하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설계를 하게 되거든요. 설계를 하고 이제 소형 블록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블록을 만들고 그거를 이제 도크에 가져와가지고 대형 블록을 만드는데 그게 한 18개월 정도 걸려요. 이제 그 돈 되는 수주가 이제 이번 4분기부터 반영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수치가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수치가 올해는 또 더 좋을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리고 아마 조선 얘기하게 되면은 유튜브 채팅창에 아마 또 제 조선소에서 일했던 거 올라올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조선소에서 일하셨어요? 근데 20년 전에. 아. 20년 전에 그때도 아마 조선 쪽에 일하신 분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2002년도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용적공 부족해가지고 인력난 네. 문제가 있었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거제 조선소하고 울산 조선소 사람 되게 많이 구했었어요. 네, 그랬었다고요. 그래서 실적은 4분기보다 그리고 2025년도가 더 좋아진다. 그 얘기 들으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이라도 따라잡는 네. 게 맞습니까? 아니요. 아닙니까? 아니요. 왜냐하면은 너무 높아요, 주가가? 주가가 너무 높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주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계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요. 그리고 2023년부터 보게 되면은 추세적으로 쭉 갔다가 조정도 크게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살 구간 줄 거라고 보거든요. 아. 지금 놓친 건 지나간 겁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또 기회를 줄 거예요. 과거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추세를 보게 되면 중간중간에 살 기회를 많이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느긋하게 조금 더 조정 기다리세요. 앞으로 3년, 4년 더 갈 수 네.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아, 조선은 우상향할 것이지만 중간에 네. 기회를 줄 때 매수 접근해 보자. 이 스토리 정태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